자, 그래서 오늘은 1단원이고요. 단원명은 평면 좌표예요. 그래서 오늘은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정도 나갈 거예요. 중간부터 보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2단원, 다음 시간부터 1단원씩 나가요. 그렇죠. 오늘만 조금 2단원을 나간다. 시간이 너무 많잖아. 그렇다고 대수 나가긴 좀 그래서 오늘 2단원 좀 나가보자. 자, 일단 첫 번째 평면 좌표에서 뭘 배우냐? 이게 아마 내가 항상 이게 중학교 내용을 잘 몰라서 중학교 때도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수직선상에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x1과 x2가 있을 때 당연히 이 거리는 이만큼을 구한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x1과 x2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항상 두 개의 차를 한 후에 절대값을 붙이는 행동을 우리가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거다. 근데 이 수직선상은 당연히 x축 위에 있을 수가 있고 y축 위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y축 위에 있을 때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건 요만큼은 당연히 두 개의 좌표의 차를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꼭 붙이는 거야. 즉 절대값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제발 까먹으면 안 된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절대값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x1, 여기 y1이 있고 여기 점에 x2, y2가 있을 때 우리가 요 점을 a라 그러고 요 점을 b라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또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요 선분의 길이는 일명 피타고라스 정리죠. 해당하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밑변의 길이는 x축의 수직선상의 거리니까 x2-x1이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y2-y1이 되면서 얘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해당하는 AB 길이라는 것은 루트의 요놈의 제곱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부른다.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 그러면서 당연히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도 자주 나오고 원점은 0,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분 OA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요 한 점이 0으로 바뀜으로써 루트에 0을 대입을 해서 그냥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을 우리는 원점부터의 거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것은 얘가 얘가 같은 축에 있냐 서로 아니면 축이 아닌 임의의 점에 있냐에 따라서 거리 공식을 쓸 수가 있고 요렇게 구한다. 근데 우리 학생 중에 내가 정말로 이상한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게 내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강사 생활하면서 한 고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좌표 평면상에서 예를 들어 점이 있어요. 1,3이고 여기가 3,3이 있다라고 해서 이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해. 그럼 당연히 얼마야? 2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굳이 루트에 3 빼기 1의 제곱에 3 빼기 3의 제곱이라고 고3 끝날 때까지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태우야. 이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분명히 누군가가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겪다 보면 이런 친구가 생깁니다. 이건 당연히 같은 축 위에 있는 거리니까 당연히 요 x좌표의 차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제발 이런 짓만 안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안 할 것 같지만 분명히 그런 친구가 생긴다. 알겠죠? 그것만 조금 주의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뭘 배우냐, 여기서. 일명 내분점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아마 조금 옛날 교재로에서 먼저 요 수업을 한 친구,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수학 하 요걸로 통해서 여기를 배운 친구들은 선생님 외분점이라는 것도 있어요를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내분점 말고 외분점. 그런데 그 외분점이라는 게 너네 교육과정부터 빠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외분점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고요. 근데 외분점 문제가 근데 안 나오냐? 아니, 나와요. 그 외분점을 내분점으로 풀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고민인 거는 외분점을 가르칠까 말까. 왜? 그거를 내분으로 원래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너네가 또 헷갈려서 항상 이게 고민입니다. 교육과정 바뀌면서. 미나 생각은 어때요? 그냥 내분으로만 풀까요? 아니 외분도 가르칠까요? 내분으로만. 나도 일단은 첫 교육과정이니까 내분으로 푸는 거를 하는 게 맞다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 겪었는데 내년에 외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 가르치잖아요. 올해는 내분만 이용해서 푸는 걸로 가르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아마 출제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내분점만 배우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수직선상에 일단은 수직선상에 점이 있어요.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더라. 수직선이 좀 삐뚤어졌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요놈의 좌표를 x1이라 그러고 얘를 x2라 그러고 얘를 일명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라고 합시다. 여기를 P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P라는 점을 뭐라 그럴까? 그냥 X라고 했을 때 요 X점을 어떻게 구하겠냐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구하겠다. P라 그럴까? 아니야? P점이니까 P. 자, 요 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 다음과 같이 구할 거다. 얘는 m 플러스 n분의 m과 얘를 곱해서 mx2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해서 nx1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수직선상에 해당하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 그러면 두 개를 더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것을 더한 것을 분자로 썼을 때 이것을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얘기하겠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에 A좌표를 당연히 1이라고 해보고 얘 B의 좌표를 5라고 해보고 예를 들어 단순하게 6이라고 해보고 얘를 단순하게 여기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는 아마 공식을 모르더라도 해당하는 총 5칸에 대하여 해당하는 여기를 총 5등분한 것 중에서 2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놈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니라 그러면 3이라고 당연히 충분히 대답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명 공식을 통해서 구해본다면 2개를 더해서 2 더하기 3에 2랑 6이랑 만나서 여기가 2 곱하기 6 얘랑 얘랑 만나서 1 곱하기 3을 구했더니 얘가 5분의 12 더하기 얼마? 3이니까 여기가 15가 돼서 얘가 3이다라고 구하는 게 우리가 이런 내분점 일명 공식을 써서 이 점을 구한다라는 거다. 다들 아마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이미 내분점 공식을 안 배우더라도 해당하는 이 칸수에 대해서 이 B만큼에서 등분을 한 후에 요만큼 더해서 이 값을 구해본 적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걸 일명 좀 공식을 통해서 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내분점 공식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또 마찬가지 수직선상에서만 구했지만 그게 수직선상이 아니라 임의의 두 점 x1, y1, x2, y2에 대하여 얘를 내분하는 점을 구한다는 것도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찬가지 임의의 직선 여기 A, 얘가 x1, y1 여기가 B, 여기가 x2, y2에 해당하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해당하는 요 점 P는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죠. 자, 그러면 X좌표와 당연히 Y좌표를 구해보면 X좌표는 방금 구한 거랑 똑같이 m 플러스 n분의 m하고 얘가 만나서 mx2 더하기 얘랑 얘가 만나서 nx1 당연히 Y좌표도 똑같이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을 우리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한다라고 얘기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내분점 공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내분점 공식이 없어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어요. 걔를 그 b만큼 등분해서 그만큼 더한 걸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매번 생각하고 하는 게 좀 오래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공식화해서 우리가 내분점을 구하겠다라는 거다. 그런데 그 내분점 중에서 당연히 1대1 내분이 있다. 1대1 내분은 당연히 우리가 일명 뭐라 부르겠니? 라 그러면 이것을 중점이라고 부르죠. 1대1 내분. 그러면 당연히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m과 n에다가 1, 2를 집어넣음으로써 해당하는 요놈의 좌표를 m1, m2라고 하면 당연히 m1은 여기가 1, 1이니까 얘가 2가 돼서 2분의 x2 더하기 x1인 거고 당연히 m2도 여기가 1, 2를 들어가면 2분의 y2 더하기 y1으로써 얘는 일명 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중점은 1대1 내분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너네는 일단은 내분점 공식 그리고 중점 공식을 알아서 말 그대로 그냥 그 공식에 대입해서 내분점 중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뭐 할 수가 있을 거죠. 하나만 더 하고요. 뒤에 간단한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무게중심이다. 자, 무게중심은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야. 무게중심 구하는 것도 간단하게 증명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게중심의 핵심은 얘가 2대1로 내분한다가 이게 무게중심의 성질인데 그럼 요 점을 원래 구하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단은 요 점을 먼저 구하는 거야. B와 C의 중점을. 그럼 중점은 당연히 2분의 x2 더하기 x3가 될 거고 얘가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G라는 점은 A점과 라지 M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으로써 G라는 점을 구해보면 내분점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3분의 얘랑 얘가 만나는 거야. 그러면 곱하면 x2 더하기 x3 더하기 1하고 얘랑 만나서 x1. 그래서 이쁘게만 쓰면 순서대로 해서 1, 2, 3이라고 하면 얘가 무게중심을 구하는 x좌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y좌표도 똑같이 구해보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일명 무게중심을 구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삼각형에서 세 점이 주었을 때 무게중심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세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서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공식을 적용해서 교과서 정복하기 문제들을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유형 1번. 뭐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처음에는. 자, 1번 이런 거죠. 자,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일 때 양수 A를 구하라. 말 그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값을 구해서 5루트2가 되는 A를 구하라는 문제겠죠.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4의 제곱 더하기 4-A의 제곱이라고 적는 거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A-4의 제곱이나 4-A의 제곱이나 같은 거니까 얘를 당연히 A-4의 제곱이라고 적어도 되는 거고 그러면 A-4의 제곱이 두 개니까 이 A-4의 제곱이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절대값을 풀었을 때 핵심은 얘는 루트 2가 되는데 여기에 제곱의 루트는 꼭 절대값을 붙여준다라는 제발 생각을 가져주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다. 알겠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절대값 그냥 풀어서 이걸 그냥 A마4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부탁이야. 이것도 제발 부탁입니다. 부탁이고 부탁이야. 알았죠? 그래서 항상 제곱의 루트가 들어가면 절대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5루트 2가 되는 A 값을 구하라 그런다면 당연히 얘가 5가 되는 거고 얘가 5가 되는 A는 얼마가 되는 거고 9가 되는 거고 또는 얼마가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1도 될 수가 있지만 당연히 뭐는 안 된다. 음수는 안 되기 때문에 얘가 9가 되겠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의 모든 A를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잖아. 근데 너네가 만약에 이것을 절대값을 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옴으로써 틀릴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꼭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꼭 이걸 붙여줘야 돼. 꼭 태우야. 그냥 떼면 안 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22번이고요. 자, 이번에도 두 점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A, B가 직선 위의 점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자, 뭐라고요? A와 B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따라서 이 식은 첫 번째 조건은 AP랑 당연히 BP가 서로 항상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두 번째가 AB가 직선 위의 점이다라는 거야.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건 X에다가 A를 넣으면 Y가 B가 된다라는 얘기로서 B는 2A-7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요거를 구해 볼 건데요. 당연히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루트가 생겨요. 근데 당연히 루트라는 것은 양변을 제곱해서 없애는 과정이니까 보통 요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차피 제곱해서 푸는 형태랑 같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준다라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왜? 요건 어차피 루트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차피 루트 생기면 뭐 할 거야? 제곱을 할 거에서 없앨 거니까 결국엔 이 문제는 이거랑 푸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라는 거다. 따라서 결국 이거 제곱을 하게 되면은 요 거리를 이용해서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은 결국에는 A-5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B 플러스 1의 제곱이다라고 식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를 요거를 전개한 후에 집어넣어도 될 거고요. 또는 전개하기 전에 집어넣어도 되고 이거는 너네 마음대로가 되겠다. 선생님 보통은 전개하기 전에 집어넣는 걸 추천한다. 따라서 2A 빼기 7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A 빼기 10의 전체의 제곱. 그래서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것을 나는 선호하니까. 더하기 B자리에다가 2A 마칠 집어는 빼기 6의 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계산만 해서 A를 구하면 B는 자동으로 나오겠죠. 자, 암산은 어느 정도 하면서 갑시다. A제곱 날라갈 거고요. 4A제곱, 4A제곱 날라갈 거. 이 정도 암산하자. 나머지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40A 더하기 100. 얘는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얘는 마이너스 24A 더하기 36이겠다. 따라서 A를 한쪽으로 몰고요. 마이너스 42A를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마이너스 34A니까 넘어가게 되면 얼마니? 얘가 8A인가? 여기가 8A가 딱 되는 거고요.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 얼마냐면 61. 요거 두 개가 만나면 101. 따라서 넘어가면 여기가 40이 되겠구나.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고 A에다가 당연히 5를 집어넣어서 B를 구하면 뭐 3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문제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AP랑 BP가 같게 되는 점을 구할 거고 어차피 루트가 생긴 것을 연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한다라 해서 바로 이렇게 풀어주고 당연히 문자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A 구하면 B가 자동으로 나오는 문제더라.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다들 구할 수가 있죠. 쉬운 것들은 좀 하면서 몇 개 풀고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온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문제와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문제가 조금 달라요. 고1 때는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보면은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귀찮지만 AB 거리, BC 거리, AC 거리를 전부 다 구하는 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평면좌표 단원에서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길이만 가지고 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2부터는 보통 각을 통해서 구하고요. 자, 그래서 AB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에 빼고 제곱, 곱하기 쓸게요. 16 더하기 빼고 제곱, 얘가 36. 루트에 빼고 제곱 4 더하기 빼고 제곱 얘가 4가 되는 거고 루트에 빼고 제곱 36 더하기 빼고 제곱 여기가 16이 되겠다.
그랬더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우리는 AB와 AC 길이가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삼각형인지를 밝혀주는 문제더라. 자, 2개만 더 하고 밑에 거 풀어볼게요. 그렇죠? 2개만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0번인데, 이게 이제 배울 때는 별게 아닌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야,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잘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야.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실수 xy에 대하여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루트의 x마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야. P라는 점 x, y가 있고 A라는 점 0, 0이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쓴 식이다라고 이해해 줘야 돼. 그리고 얘는 Px, y와 B라는 점 2, -1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이라는 걸 이해해 줘야 돼. 따라서 얘는 요 거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뭐랑 같은 거냐면 AP 거리 더하기 BP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앞에 거를 보고 P라는 임의의 점 x, y와 A라는 점 0, 0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여기는 x, y와 2,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 앞에 게 선분 AP 길이, 얘가 선분 BP 거리가 돼서 요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여기 원점이 있는 거고, 당연히 B라는 2, -1이라는 요 점이 있을 때 어떤 점을 거쳐서 갈 때 요 거리의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야? 당연히 최단 거리를 구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이것을 그 거쳐가는 길을 A부터 B까지의 일직선을 그렸을 때 이 사이에 점 P가 올 때가 당연히 이 거리의 무슨 값이 되겠다? 최소가 돼서 결국에는 요 놈의 최소값은 AB 거리가 되겠다라. 그래서 말 그대로 두 점 사이 거리인 루트에 4 더하기 1이라고 해서 루트 5라고 풀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보고 나면 뭐 당연하죠 라고 니네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야 루트의 막 제곱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우리 학생이 못 푸니까 정확한 의미, 아 이런 점 P와 요 점 사이의 거리 그 거리합의 최소인데, 좌표상에 그거 보면 어떤 지점을 지나쳐서 가는 거리의 최소는 일직선 거리가 되니 그 사이에 있는 이 점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준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알아듣지만 이게 갑자기 훅 나오면 한 번씩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다. 하나만 더 하고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두 점 A 1,4와 5,3과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를 구하래. 아까랑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그냥 이거의 최소였어. 그런데 얘는 제곱의 최소다.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제곱의 최소는 그냥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얘는 실제로 의미로 푼 거예요. 의미. 그것에 담긴 의미. 근데 얘는 그냥 식으로 풀어야 돼.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와 이 문제를 구별을 못해요. 이게 동치라고 알아요. 이게 동치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두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잘못 보고 저것도 뭔가 의미적으로 푸는 거 아니라고 착각을 한다고. 그런데 저기서 제곱은 뭘 의미할 거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제곱은. 동기에 저 제곱은 왜 나왔을까? 저 제곱은 왜 제곱일까? 그냥 루트를 벗기자라는 얘기예요. 저 제곱은. 그러니까 이 전에 거는 루트를 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의미로 풀 수밖에 없어. 루트 더하기 루트니까. 하지만 결국 제곱을 함으로써 우리는 루트를 없애면 그냥 단순한 2차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식으로 풀어서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 부탁하는 거는 제곱은 그냥 식,
얘는 의미로 어떻게든 풀겠다라고 접근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곱이 없으면 의미, 얘는 식. 요것만 구별할 줄 알면 된다. 따라서 얘는 말 그대로 식으로 풀 거고요. x축 위에 점 p이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 a, 0이라고 둘게요. 이미 했죠. 그래서 이제 저 식을 세워보면 a-1의 제곱 더하기 0-4의 제곱 루트 푼 거야. 제곱을 통해서 더하기 여기가 당연히 a-5의 제곱 더하기 0-3의 제곱이 지금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되는 거다. 됐죠? 따라서 우리 이거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플러스 16과 a제곱 마이너스 10a에 더하기 25 더하기 9가 돼서 얘를 당연히 계산하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12a에 더하기 얘가 17이고 얘가 34가 되고 그리고 두 개가 만나면 51이 돼서 얘의 최소값은 완전 제곱을 해서 a-3의 제곱에 더하기 51-18 따라서 두 개를 빼게 되면 33이 돼서 얘는 a가 3일 때 최소값 33을 가진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제곱의 합의 최소는 그냥 식으로 풀어준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처럼 이게 x축 위의 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임의의 점으로. 됐어요? 그 임의의 점이면 당연히 여기가 뭘로 바뀌는 것 뿐이야? 이렇게 b로 잠깐만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이제 각각이 b로 바뀌겠죠. 여기가 b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되겠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당연히 이거를 계산을 구성상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밑에 문제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안 풀게. 얘도 마찬가지. 뭐에 a 빼기 얼마의 제곱에 여기가 얼마가 붙어 있을 거고 더하기 계산하게 되면 얼마에 b 빼기 얼마의 제곱이 되고 얼마가 붙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개최소는 얘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요 임의의 a와 b에 대해서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될 거다. 자, 뭐 여기까지 해서 밑에 하나씩 한번 풀어보고요. 시간도 되는 사람은 그 다음 문제까지 더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일명 좌표 평면을 이용한 도형의 성질의 증명이다. 자, 이런 문항이 나와요. 다음 삼각형에서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나타내라 그랬을 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합하고 같다라고 합니다. 아마 저기 이제 중학교 때 저 식을 본 사람이 있을 거야. 저걸 보통 준선 정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나도 거의 쓰진 않아요. 저 준선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푼다 정도는 잘 쓰지 않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이걸 쓰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긴 한다. 근데 나도 거의 써서 풀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합의 2배가 성립한다. 그것을 좌표 평면의 길이를 통해서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말 그대로 네모칸만 좀 채워줘서 풀어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래야지 선분 BC를 X축에 점 M을 지나고 BC의 수직인 직선을 Y축으로 하는 좌표 평면에다가 잡아서 점 M을 원점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삼각형 ABC 꼭지점을 얘를 A, B, C를 C, 0이라 잡으면 당연히 B라는 점은 당연히 요 놈과 부호만 달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C, 0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의 합을 구해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이제 C, 0으로서 얘의 제곱은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얘는 A마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놈을 계산하게 된다면 요거 A제곱은 2배가 될 건데 중간에 2AC-2AC 날라가기 때문에 여기 C제곱도 2개가 되고 B제곱도 2개가 돼서 얘는 2개가 되겠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나라는 건 누가 되겠다? 얘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또 am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을 하게 되면 당연히 am의 제곱은 요 놈으로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 거고, 당연히 bm의 제곱은 요 거리는 당연히 절대값 c가 되는데 거기에 제곱이니까 얘가 c제곱이 돼서 결국에 요 놈의 2배랑 얘가 같다라는 게 당연히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 좌표 평면의 길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 맞죠? 그래서 그냥 된다. 그래서 가는 지금 뭐가 되고요? 마치. 그리고 나는 요게 된다라고 그냥 답을 적어주는 문제다. 그래서 요게 혹시 중3 때 본 적 있나? 저거? 중선 정리? 그렇구나. 교과서에서는 말 그대로 이것도 증명만 나오는데 이게 진짜 간혹가다 문제집에서 이 중선 정리를 써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기는 해. 그럼 그거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한 번씩 외우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좀 눈에는 좀 익혀뒀으면 좋겠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2배다. 알았죠? 이거가 근데 정말로 가끔 나오긴 해. 알았죠? 그래서 그냥 눈에만 조금 익혀두자. 이러면 준선 정리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 이용해서 점 구하기 가보자. 자, A점이 4,4, B점이 마일, 2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선분 AB의 중점을 라지 M, PM의 길이를 구하라. 따라서 우리는 P점과 라지 M점을 내분점과 중점을 통해서 구해주라는 거다. 내분점부터 구하자. 얼마? 여기는 2 더하기 3 다 5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만난다? 2는 안쪽 거랑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B랑 만나서 요 놈 만나서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리고 3은 요렇게 만나는 거야. 따라서 3은 A쪽이랑 만나서 3 곱하기 4 더하기 12가 될 거다. 마찬가지 여기는 만나서 4. 얘는 3이랑 만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구해주는 거고, 중점은 말 그대로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x끼리 더해서 3이 되는 거고 y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따라서 P라는 점만 다시 한번 쭉 쓰게 되면 5분의 10 여기가 2가 되겠고, 얘는 5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분 PM의 길이를 구하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에 우리가 2 빼기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뭐 계산 다 할 줄 알죠? 그래서 루트에 여기는 2분의 4니까 2분의 1 제곱 4분의 1과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니까 더하기 4분의 1. 따라서 4분의 1이 두 개니까 4분의 2, 2분의 1. 따라서 루트 2분의 1. 혹시나 유리화까지 필요하면 답은 2분의 루트 2다 라고 하는 게 우리는 선분 PM의 길이. 그래서 일단은 내분점 잘 써주시고요. 중점 잘 써서 점을 구하면 또 나머지도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죠. 그냥 점 구하기죠. 자, 그 다음에 43번 문화. 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K 대 2마 K로 내분하는 점이 제 2사분면 위에 있을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우리는 내분하는 점을 구할 거고 걔가 제 2사분면이다. 당연히 우리가 요 내분점을 뭐라고 하자? P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요 놈의 X좌표 Y점을 K 대 2마 K로 내분할 거고 2사분면이라는 거죠. 다들 우리 2사분면의 성질은 뭐니라 그러면 좌표평면의 2사분면에 X좌표는 음수면서 Y좌표는 양수라는 게 2사분면의 성질이야. 해당하는 축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분점을 구해보면은 당연히 X좌표는 두 개를 더하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2마 K랑 요쪽이 만나서 얘가 마8 더하기 4K랑 그리고 요 K랑 얘가 만나서 더하기 여기는 K가 될 거다. 자, 말 그대로 얘도 두 개를 더한 거 2분의 2마 K랑 6이랑 만나서 다시 미안. 자, 다시
자, 다시 두 개를 더한 거 2분의, 여기가 2분의. 자, K랑 누가 만나야 돼? B랑 만나야죠? 그래서 선분이 B랑 만나야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K랑, 그리고 더하기, 여기가 2마K랑 1이랑 만나야겠다. 따라서 여기가 2마K에, 마찬가지 요 K는 누구랑 만난다? 얘랑 만나서 여기가 6K에, 그리고 요거 2마K는 얘랑 만나서 마륙 더하기 3K가 될 거다. 자, 그럼 이 사분의 성질은 얘가 음수, 얘가 양수. 한 번만 이쁘게 정리하게 되면 얘가 2분의 얼마? 마이너스 5K 더하기 2라. 여기가 2분의 얼마? 9K 마이너스 6이 될 거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음수, 얘가 양수라는 게 이사분면의 성질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1차 부등식을 푸는 거고요. 얘가 양수는, 음수는 분자만 음수가 되면 되는 거고. 따라서 얘가 음수의 범위를 구하며 넘겨서 K가 얼마보다 5분의 2보다는 커야겠고, 당연히 얘가 양수라는 것은 9K-6이 양수가 돼서 K는 얼마보다는 크다? 9분의 6. 그래서 3분의 2보다는 크다가 될 거다. 따라서 K는 얼마보다? 5분의 2보다 크고요. K가 3분의 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두 개 우리는 공통 범위를 구하면 K가 얼마보다는 커야겠다? 3분의 2보다는 커야겠다가 우리는 이사분면에 있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맞죠? 그래서 답은 K가 3분의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시간이 없나? 하나만 더 할 수 있나? 자, 그 다음에가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0과 5,2에 대하여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고요. 해당하는 3AB가 이 BC를 만족하는 점 C의 좌표를 A, B,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거다. 자, 얘는 한번 일단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 지금 0이 있고요. 여기가 A가 -1,0 그리고 점 B가 있어요. 5,2. 자, 그랬을 때 이 그림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고요. 그러면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에 대해서 그 점을 구하라는 거다. 그럼 요 얘기는 뭐랑 같은 얘기냐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얘는 A, B 대 우리는 B, C가 몇 대 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은 얘기가 되면서 당연히 이게 몇 대 몇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A, B 대 B, C를 우리는 뭐라고 들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2가 곱해지면 우리 내항의 곱, 여기다 3을 곱해서니까 외항의 곱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 곱과 얘 곱이 돼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2대 3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선분 A, B 대 B, C가 2대 3이 되는 그러한 점 C를 구할 건데 얘가 선분상에서 딱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해줘야 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요 선분의 오른쪽 방향에서도 C가 나올 수가 있어. 여기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BC가 3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가 조금 더 멀리해서 해당하는 여기가 2대 여기가 3이라는 지점에 여기 지점에 지금 C 여기가 A, B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2대 3이라는 게 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냐면 A, B 대 B, C가 2대 3은 여기가 요렇게가 돼서 요만큼의 딱 절반만큼만 더 가서 여기다가 C를 딱 잡아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2대 요렇게 3 이라는 점이 또 찍힐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지금처럼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AB 대 BC가 2대 3이라는 점은 요렇게 발생할 수가 있고 요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 항상 두 개가 발생한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보자. 요 점을 구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이 점을 외분이라는 걸 통해서 원래 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요걸 어떻게 구하냐면 요 B라는 점은 A와 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5는 자, 두 개를 더한 5분의
2랑 얘가 만나서 2a 더하기 3이랑 얘가 만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고 또 2는 마찬가지 y좌표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으로 5분의 5랑 얘가 만나서 5b 5랑이래 2랑 얘가 만나서 2b 그리고 3이랑 얘가 만나서 얘가 0이다 라고 해서 a와 b를 구하는 게 결국엔 a와 c를 2대 3으로 낸 점이 요 b라는 걸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a를 구해보면 당연히 계산해서 여기가 25 그리고 얼마야? 이게 25고 넘어가면은 28 a는 얼마? 14가 되는 거고 맞나요? 여기가 28 빼기 맞죠?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 계산하면 여기가 10 나눠서 b가 5가 되겠다라고 계산하겠다. 자, 당연히 요 점을 구한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가 2대 3이라는 것은 다시 요 지점이 얼마가 되겠냐? 1이 돼서 이번에는 A, C와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요 A가 된다라고 통해서 마이너스 1은 두 개가 더한 3분의 1하고 얘가 만나서 5 얘랑 얘가 만나서 2a라고 구하고 마찬가지 0은 3분의 1이랑 얘가 만나서 여기가 2 얘랑 얘가 만나서 더하기 2b라고 구하는 게 우리는 내분을 통해서 요 점들을 구한다. 그럼 당연히 요 점은 얼마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요 좌표가 양수인 것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되겠다? 얘만 되겠다라고 구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은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문제만 더 하고요. 그 다음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평행사변형 성질. 자, 50번 가보자. 자, 평행사변형에 세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려보면 이것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러고 당연히 알파벳 순서대로 돌리셔야 돼요. A, B, C, D. 이거를 가끔씩 진짜 말도 안 되겠지만 A, B 갖다 이걸 D, C를 갑자기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당연히 돌릴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돌려야 돼. 니네가 마음대로 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자, 그랬을 때 나와 있는 요 점이 지금 마일, 3 여기가 0,0 여기가 지금 3,2일 때 요 점 D의 좌표 A, B라고 할게. 요 점을 구하라는 거다. 당연히 요게 그림상 맞지가 않지만 점이 그냥 저렇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럼 평행사변에서 나머지 점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는 A, C를 그리고 당연히 B, D를 긋게 되면 해당하는 요 점이 생기는데 요 점은 결국에 서로 뭐 하는 점이냐면 2등분하는 점이 된다라는 거다. 따라서 서로 2등분하는 점의 성질에 의해서 결국에 요 점은 A와 C의 중점이면서 B와 D의 중점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요 점을 구해보면은 두 개의 중점.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것을 1은 하는 3-1. 얘는 2분의 두 개를 더한 거 3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얘는 다시 한 번 더 중점. B와 D의 중점하고 같다. 2분의 A죠? 그리고 여기가 그대로 2분의 B가 되겠구나.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니? 요 놈하고 같아서 2가 돼야겠고 마찬가지 B도 얼마가 되겠니? 요 놈하고 같아서 5가 되겠다라고 딱 써주면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2,5다. 따라서 이제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점은 서로의 중점이 같다라고 구해주면 된다가 되는 거다. 뭐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중점이 같다라는 건 다른 말로 두 개의 그냥 합이 같다라고 구해도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합 구하면 2, 합이 2니까 2고요. 두 개 합이 5니까 5다. 당연히 중점이 같다라는 그냥 합이 같다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할 수도 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무게중심.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6,8일 때 선분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자, 우리 무게중심 구해봅시다. 6이고 8입니다. 당연히 요 6이라는 점은 세 개의 좌표의 X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요 놈도 3분의 4 더하기 y1 더하기 y2라고 구하는 게 우리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겠다. 자, 그래서 구해보면 뭐가 나오니? x1 더하기 x2가 나오네.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되겠다? 16이 될 거고요. 얘는 당연히 y1 더하기 y2가 나오겠다. 얼마가 나오겠다? 20이 나오겠다. 따라서 우리는 근데 선분 BC의 중점이라는 것은 당연히 두 개를 더한 거에 절반들의 좌표들을 구하라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결국에는 X좌표는 8, Y좌표는 10을 통해서 구해서 좌표는 8,10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게 BC의 말 그대로 중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도 한번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일명 삼각형의 내각의 2등분 성질이라는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인데요. 자, 다들 혹시 이런 거 알아요? 삼각형에서 각의 2등분선이 요 BC랑 만나는 점을 D라 그랬을 때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얘 대 얘 B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일명 각의 2등분의 성질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야. 이런 성질이 항상 성립하더라. 각을 2등분하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같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알 수 있는 점은 우리는 해당하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 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서로 찌그러진 삼각형인데 서로 항상 뭐는 똑같냐면은 높이라는 놈은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로 똑같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요 실제로 밑변의 비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무슨 비랑 똑같냐면 넓이 비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높이가 공통이니까. 알겠어요? 이것도 높이가.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이게 자주 나오는 게 각의 2등분선을 직접 주어져서 해당한 이 비를 이 길이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비를 구하라는 문제, 또는 거꾸로 해당하는 이게 변의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해서 거꾸로 각이 서로 같다라는 이렇게 거꾸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직접 나오는 문제, 거꾸로 나오는 문제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60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삼각형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1,4, 마4, 마8, 5,1을 꼭지점을 삼각형에서 요 각의 2등분선이 BC랑 만들면 D라 그랬을 때 점 D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요 점을 구하는 것은 일단은 AB 길이랑 AC 길이를 구해봐야 된다. 따라서 AB 길이는 말 그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루트에 빼고 제곱 25 더하기 여기도 빼고 제곱이니까 144 루트에 169 따라서 13이 되는 거고, 당연히 AC의 길이도 구해보면 얘가 루트에 얼마 빼고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9가 돼서 5가 되겠구나. 따라서 요 길이가 13이고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요 놈의 B도 몇 대 몇이다? 13대 5가 되기 때문에 점 D라는 놈은 선분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 점 D를 구하자. 점 D는 13대 5니까 18, 여기도 18이 되는 거고, 그러면 13과 얘가 만나서 우리 곱하면 여기가 65 더하기 5랑 얘가 만나서 마이너스 20을 적어주고, 말 그대로 13하고 1이랑 만나서 여기가 13 더하기 여기 5랑 얘가 만나서 마이너스 40이 되겠다라고 적을 수가 있더라. 따라서 뭐 계산하는 점 D라는 것은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가 45, 얘가 9로 약분되죠? 2분의 5, 여기가 마이너스 27, 9 정도로 약분해서 2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이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이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각의 이등분 성질이 나오면 해당하는 길이를 구해서 그 길이 비가 요 놈의 비로서 내분점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통해서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의 면적비를 구하라 그러면 그 면적비가 13대 5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각 이등분 성질은 좀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랬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명 자취의 방정식이란 문제고요. 실제로 이 자취의 방정식은 이번 단원 이후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당연히 공통수학 2D에서도 나오고요. 또는 대수에서 나오고요. 미적분에서도 나오고요. 미적분 2에서도 나오고요. 기하에서도 전부 다 출제가 되는 것이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은 뭘 그대로 보냐면 임의의 움직이는 동점에 대해서 내가 주어진 글 또는 그림을 보고요. x, y 관계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 관계식이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가 될 수가 있고, 또는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뒤쪽에서 배운 어떤 도형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 식을 구하는 것을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두 점 마일, 2와 2, 4에 대하여 PA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의 차가 9를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P라는 점을 모르니까 X, Y라 두고 말 그대로 X, Y의 관계식을 구할 거야. 이걸 가지고. 그럼 말 그대로 P부터 A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마찬가지 pb의 제곱이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얘가 얼마다? 9가 되는 것이 누가 봐도 그냥 요 식을 세운 거고, 그냥 이 관계식을 딱 적으면 그게 요 놈의 좌치의 방정식 또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당연히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16 얘가 9가 되는 거다. 따라서 x제곱 지워주시고요. 당연히 y제곱 지워주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6x 마이너스 4y 여기 플러스 8y니까 플러스 4y 나머지 상수만 처리해서 여기 플러스 오고 여기가 20이고, 그럼 마이너스 15에다가 여기 넘어가서 마구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24.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쁘게 적으라 그러면 이 정도로 약분해서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12는 0이 돼서 일명 우리가 얘는 보통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식을 구하면 이게 저것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다라고 그냥 구하면 끝난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없고요. 그냥 x, y의 관계식을 구해서 그 식을 쓰라는 문제가 될 거다. 자, 밑에 거 또 하나씩 풀어볼게요.